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단세를 찾아 범죄를 구성하는 회법사TV 박순법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감가상각비와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같은 것들을 왜 현금 흐름표에서 더해주고 빼줘야 되는지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라는 분들의 전화가 많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현금성 자산과 비현금성 자산으로만 나누어 본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비현금성 자산에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 매출을 했는데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지 못했고 받을 권리만이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이 안 되겠죠. 비현금성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은 창고에 물건을 놓아둔 자산으로서 팔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품 등을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현금성 자산이 안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산이 현금과 비현금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매출, 채권, 재고자산 등이 줄게 되면 현금은 당연히 늘게 되겠죠. 그만큼 반대로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이 늘게 되면 현금성 자산은 그만큼 준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이 발생을 하면 현금은 줄어들지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에서는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감가상각과 유형자산평가 이익 등과 같은 것들은 왜 더해주고 빼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현금 매출 50원이 발생을 했고요. 친구에게 받을 이자 50원이 생겼고 자동차 감가상각비로 10원이 발생했다라고 심플하게 가정을 해볼 때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직접법으로 적으면 50원 바로 알 수 있죠. 간접법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니까 당기순이익을 구해봐야 될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어저께 제가 손익계산서 양식을 보여드렸죠.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거기에다가 판관비 빼고 그리고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등을 빼고 더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매출 50원 발생했으니까 50원 적습니다. 감가상각비 10원 발생했죠? 판관비 10원 뺍니다. 받을 이자, 영업의 수익 50원 발생했죠? 더합니다. 당기순이익은 90원이죠? 자, 영업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해 보겠습니다. 90원 올라갔죠? 현금 유출 없는 비용 감가상각비가 10원 발생했는데 당기순이익에서는 비용으로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원이 나간 것처럼 감가상각을 기재를 했으니까 돈이 안 나갔습니다. 그죠? 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흐름이니까 안 나간 것이 나간 것처럼 당기순이익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가지 않은 것을 나간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과 상쇄를 시키면 현금 흐름은 0이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현금의 유출 없는 비용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더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친구에게 받을 이자 50원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들어온 것처럼 당기순이익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는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하니까 안 들어온 현금 50원은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두 개를 합치면 현금 흐름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둘을 더하거나 빼주지 않는다면, 없다면 바로 90이 되겠죠. 그죠? 현금 흐름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과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을 왜 더하고 빼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식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식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이 그림과 이 식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보입니다. 투자활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도 필요하고 기계 설비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기계 설비 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겁니다. 그러면 돈이 나가겠죠. 마이너스 효과. 만약에 팔았다,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겠죠. 재무활동, 돈을 어떻게 회사로 가져왔느냐에 대한 현금 흐름입니다. 돈이 없으면 은행에 차입해야 되겠죠. 그래도 돈이 없다. 주주들에게 유상으로 자본금을 받아내야 되겠죠. 회사가 잘 됐다.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해야 될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자 지급은 어느 활동에 넣어야 될까요?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회사들은 정상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자 지급을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은 KIFRS 국제회계기준에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왜 통상적으로 이자 비용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집어넣을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뻥튀기를 하면 이익이 조작이 됐었죠. 그래서 조작된 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마이너스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보다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현금 흐름표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다가 이자 비용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에다가 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작아지겠죠. 이것은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실적이 부진한 회사일 경우에도 이자 비용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에는 넣지 않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에 넣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업을 인수하시거나 또는 저에게 컨설팅을 문의한다 라고 하면 어떤 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같이 흘러가느냐 반대로 흘러가느냐 또 봐야 되겠지만, 이자 비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자신이 있냐 없냐 또는 정상적인 기업이냐 아니냐 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당연히 현금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플러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회사에 내가 돈 100원이 나갔는데 90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마이너스 10원이
생기겠죠? 마이너스 효과 10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일 경우에는 플러스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사업을 전환을 한다. 기존의 공장을 팔고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다. 그러면 팔고 사고 하겠죠. 그러면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재무현금 활동도 마찬가지겠죠.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각 두 개가 있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발생하겠습니까? 8가지가 발생하겠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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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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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8가지가 발생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눈이 뱅글뱅글 돈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냐 이런 것들만 보고도 간략하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파악해보면 더 유용하겠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겁니다. 금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